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그죠? 주식 재미가 없는데 이제 막판에 또 카운터 펀치까지 날리죠. 장이 이럴 때는 그죠? 좀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뭔가 그죠? 좀 희망 이런 뭔가 어떤 보여야 공부도 하고 그죠? 또 종목 공부도 하고 재미가 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재미가 없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래 그죠? 항상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일지 이런 걸 기록을 항상 남겨두거든요. 그러면 중요 이벤트가 있으면 그죠? 어쩔 때는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과거에 제가 기록해둔 그 내용을 보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런 걸 참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 그죠? 약간 권유 이런 걸 드려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 기록을 남겨두면 그 부분이 자기의 어떤 투자,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2년 전 이맘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올려드렸죠. 그런 식으로 다 메모를 해두면 또 나름 참고가 돼요. 요즘 같은 장은 또 그죠.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장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그래요. 그죠? 시장은 좀 주식 시장은 좀 뭐라 해야 되나? 냄비 같아요. 그죠? 금방 확 뜨겁다. 금방 가라앉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죠? 많은 어떤 주식 유튜브 이런 채널을 보면 하반기에 3천 돌파한다. 나쁠 거 없다. 아주 좋은 것처럼 막 열심히 떠들다가 그죠? 또 이래 폭락하니까 또 어때요? 금방 말이 바뀌어 버리죠. 2,400이 무너지네, 짜네, 2,000 초반까지 가네. 난리를 치게요. 항상 주식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의 주변 상황, 지표, 이런 것들을 두고 나름대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죠? 항상 희망과 공포가 공존하죠. 그래야 사고 팔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 항상 과장된 구석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어떤 주식 이런 쪽에서 보면,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참 존경받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할 때 하면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 약간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외인들은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어떤 침략자, 기관들은 그 외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약간 이런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만일 지수가 이래 폭락을 하고 하면 기관들이 또 그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 와 밀고 들어와서 기관 매수 유입으로 지수 방어, 아니면 그 정부에서 주식 부양책의 일환으로 뭔가를 거론하기 이전에 기관한테, 그러니까 연기금이죠. 연기금한테 강력하게 어떤 주식 매수 이런 쪽으로 시그널을 줘요. 그럼 또 연기금이 와 밀고 들어와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이런 안전장치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은 그죠. 한도 이런 게 다 풀렸지만 예전에는 외인들이 한도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인들이 우리나라 기업, 어떤 기관 산업 이런 쪽에 장악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역할도 크고 또 외인들이 국내 시장을 막 교란을 할 수 있거든요. 선물로. 그러다 보면 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어느 정도 경쟁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외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장난질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파워, 힘은 되게 약했죠. 그리고 기관과 개인 또 외인, 이 삼각,
트류 이 형태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주시장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그죠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결국 뭐냐 수급이 무너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연기금이 그죠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죠. 줄이고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돈이 그죠 외국에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 물론 성과를 거두는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손실을 유발시켜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연 국내 주식을 이렇게 국내를 등한시하고 그 돈을 빠져나가서 해외 투자를 해서 확실한 뭔가 성과를 얻어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를 이렇게 등한시해야 될 그 합당한 이유가 대체 뭐냐? 의문점. 요즘 보면 그죠? 정권사가 다 부추겨요. 해외 주식 해라고. 예전에는 그죠? 서학개미 이런 말도 없었죠.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해, 그죠? 진짜, 소위 금융계통의 엘리트 일부만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죠? 강아지나, 그죠? 송아지나 다 해외 주식을 해요. 왜? 정권사들의 어플을 만들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온갖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그래 되면 정권사는 뭐가 좋아요? 밤낮으로 매매하는 거죠. 낮에는 그죠? 국장, 밤에는 미장, 끝없이 사고 팔고 하니까 걔네들은 수익을 그죠? 이자 수수료 막 급증 하는 거죠. 걔네들은 돈을 벌어먹기 아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죠?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암적인 존재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또 공모주 도박판 그죠? 지금 하는 행태.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너무 약해졌어요. 수급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파가 가해져도 그냥 급락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는 금투세도 그죠? 크게 한몫을 해요. 금투세. 요즘도요. 한 번씩 이래 어차피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어떤 주식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정치. 그죠? 주식쟁이가 그냥 주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치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실천을 안 해요. 무슨 실천? 금투세 반대 투표라도 그죠? 적극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진 안 해요. 몰라서 그죠?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금투세가 뭔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그죠? 절반을 넘겠죠. 대부분이겠죠. 그 외에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해요. 그냥 굳이 어디를 찾아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피력하는 거 그것도 귀찮고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약간 적당한 무관심으로 그냥 흘려버려요. 욕은 하죠. 금투세 이건 문제라고 욕은 하지만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행동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하다가 술자석에서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로 변질돼서 막 싸우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도 그죠? 어떤 8월 달에 어렵고 힘든 이 부분에 수급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투세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다른 경기고 다 떠나서 금투세 이게 시행 안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저는 그렇게 지금 100% 확신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압박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죠? 서학개미해서 미국으로 다 떠나버리고 돈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뭘로 그 주식이 오르냐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매수세가 없는데 오로지 외인들 처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외인이 사주면 오르고 외인이 팔면 내려버리고
기관들은 따라하고, 그죠? 외인이 사면 조금 팔아먹고, 외인이 팔면 많이 팔아치우고, 딱 그 정도죠. 외인들 입장에서야 선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선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걔네들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요. 폭락시켜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주식을 상승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주고 나는 거는 개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길게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그죠? 당대표 투표, 이거 8월 17일까지 하고, 8월 18일 날 결과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나 뭔가가, 그죠? 금투세에 대해서 협의라도 하겠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이쪽 당 저쪽 당 서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싸우기 바쁘죠. 싸우고 하는데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주식시장 어떻게 되든지 말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하고 적당히 그죠 거론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김두관 금투세를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정치 성향이 아니고 주식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제가 지지하고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금투세를 주식쟁이인 제 입장에서 유리하게 밀어주는 사람한테 그냥 지지를 해준다. 그 정도 개념이지. 너는 가면 흔히 그죠? 요즘에 너 일찍이냐, 이찍이냐.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닌데 꼭 같이 연계시켜요. 금투세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수익이 있는데 세금 있는 거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겠다 하고 감을 질러도 될까 말까인데 대부분은 그런 게 관심 없고 또 상당수는 민주당이 하는 일은 뭐든지 오케이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하니까 주시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이란 것을 도전할 꿈이 있고 의사가 있다 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투세 적당한 명분을 찾았어 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주식이 대폭락 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막 되고 하면 그 원망의 하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거지 되니까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져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그 규모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지금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금투세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 하면 계속 폭락인데요. 그 폭락, 그거는요, 주식쟁이들의 어떤 계좌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기관, 우리 그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이, 그죠? 주식을 상장을 하고 들어온 이유가 뭐죠? 직접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주식은 대폭락하고 거래도 안 되고 정자를 하려도 할 방법도 없고 득은 하나도 없고 실밖에 없는데 뭐하러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투세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죠? 8월 초 하루 반짝 상승하고 나서 이후에 대폭락을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밤사이 미국 그죠? 나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주말도 그죠? 좀 재밌겠죠. 걱정 이런 식으로 지내는 사람들 많겠죠. 특히 그죠? 서학개미들은 더 심하죠. 서학개미들은 제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곱하기 3배, 그죠? 지수 추종 곱하기 3배짜리 이런 것들 막 베팅을 해놔요. 오를 때는 좋죠. 수익이 곱하기 3배 하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3배로 떨어지죠.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지금 숨도 못 쉬고 그냥 뭐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 뭐 널려 있어요. 물론 뭐 저는 뭐 미국 주식을 안 하니까, 그죠? 별 크게 그거를 안 하는데 또 나름 뭐 주식쟁이다 보니까 또 이래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미국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항상 그래요. 미국장이요. 세상에 끝없이 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결국은 다우나 나스닥이나 주식 시세나 적당한 그 가격만큼 오르고 내리고 그 반복하는 거죠. 직선 본능, 끝없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서학개미들은 안 그렇죠. 사상 최고가에 다 사줬죠. 미국 시장 가서, 그죠? 테슬라니까 퍼가 거진 한 100이 나오는데 전망도 안 좋은데, 그런데도 그죠? 우리 국내 개인들이 한 21조 갖고 있다 그러죠. 그만큼 그냥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각서라고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폭락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죠?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죽어나는지, 아니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지, 어떻는지, 이제 차분하게 한번 공부란 것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재미가 없죠. 뭐, 내용을 떠나서, 장이 안 좋으면 원래 뭐든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죠? 그진 안 보고 덮어두는 사람도 많아요. 꼴도 보기 싫겠죠. 그래도, 그죠? 뭐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살 길을 찾는 사람은 또 찾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죠? 뭐 또 그것도 미래력이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위기가 뭔가가 생기면 항상, 그죠? 과거에 어쨌는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 현실에서 이게 진짜 공포인지, 냉정하게 한번 제 어떤 기준으로 분석이라는 걸 해봐요.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안 봐요. 뭐 경기가 뭔지 뭐가 뭔지 몰라요. 오로지 차트죠. 오로지 차트를 통해서 매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냥 뭔 소리 하는지 멍하고 그냥 있어요.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추세선 쭉 꺼가지고, 그죠? 추세선이 붕괴됐으니까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지지선이 얼마니까 뭐 2천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때 또 바닥을 다질 것이다. 뭐 대부분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면, 주식에서 그게 전부면 그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공부란 걸 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지금 이번 하락을 부추긴 것은, 그죠? 그 전까지는 해도 미국이 뭐 골디락스 뭐 길로 가네 어쩌네 막 전부 장밋빛 전망이었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막 폭락으로 가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정점이다 싶으면 누군가는 파는 거죠. 그 파는데 그 매도 규모가 커지고 매수세가 약해지면 그게 이제 그냥, 그죠? 폭락으로 가고, 항상 많이 오른 것들의 위험이 언제가 정점일 줄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거기다가 올라가다가 한번 탁 꺾이면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턴을 해가지고 그 전고점을, 그죠? 다가가면 눈치를 보다가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또 신세계 다 해가 우왕 밀고 들어가죠. 그런 개념. 이번에 폭락을 유발시킨 것은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46.8이 나왔어요. 46.8이 나오고, 6월달, 그러니까 그 전달은 48.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보다 더 나빠졌죠. 시장 예상치가 한 48.8, 요 정도였거든요. 6월달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치를 보니까 46.8,
훨씬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오니까 주식이 이제는 경기가 꺾였다, 침체다 하면서 와 급락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대부분의 어떤 기사죠.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꺾였다. 그죠? 그래서 폭락을 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뭔지 이해나 할까요, 사람들이? 하고는 있을까요? 그죠? 단지 신문에 아니면 정권가 기사에서 누군가가 ISM 제조업 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야. 그래서 폭락한 거야. 그런가? 그죠? 이게 전부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죠? 이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어쨌거나, 그죠? ISM 제조업 지수가 46.8이 나왔다. 그래서 폭락을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아시아, 터키 난리도 아니죠. 코스피, 뭐, 101포인트. 그죠? 한 4년, 2개월 만에 10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한 3.65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일본 그러니까 니케이는 더 심했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한 5.8 빠졌어요. 우리 3.65 빠졌고 니케이. 일본은 그동안 많이 올란 것도 있으니까 5.8 빠지고 항생 그러니까 홍콩이죠. 홍콩.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리고 대만이 각권 지수라 그러죠. 대만 각권 지수가 마이너스 4. 결국은요, 일본이 최고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순서라는 거죠. 하면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죠? 경기 의존도가 미국에 엄청 강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그죠? 시장을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 세 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리를, 그죠? 즐기는 거죠. 외인들은요, 지수가 폭락을 해도, 그죠? 선물에서 매도 때리고 얼마든지 방어선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그 선물, 그죠? 중요하겠죠. 선물의 흐름을 보면 외인들이 향후에 어떤 포지션으로 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8월 2일도 보면, 지수가 물론 팔아서 빠진 것도 있지만 외인들이 현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덩달아서 같이 막 퍼부었죠. 개인들만 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타격을 준 것은 선물 매도. 이 선물 자체는, 그죠? 미래를 어떤 예측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규모가 틀리니까,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외인이 선물을 8월 2일 날 23,033계약을 매도를 때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때린 거죠. 근데 2만 개 이상 매도를 때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렇게 보면 2만 개 이상 매도 때린 게 언제였나, 이래 또, 찾아보니까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8월 2일 날 2만 6천 계약 정도를 때렸어요. 이번에는 한 2만 3천. 정확하게 1년 전 8월 2일 날은 2만 6천 계약을 매도를 때리고 한 이력이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정확하게 날짜도 같아요. 8월 2일 날 1년. 정확하게 1주년 기념인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금요일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 매도를 때렸다. 현물은 생각보다 많이 안 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물을 많이 때려서 그 폭락이 더 심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선물을 많이 때렸는데, 매도를 쳤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냐? 그죠?
죽고 나는 거냐, 완전히 이제 막 IMF 가는 거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1년 전에 2023년 8월 1일 날 이번보다 더 많은 26,000개를 때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체를 겪고 다 어렵고 힘들고 죽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그죠? 뭐 거짓말처럼 또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망각하고 있어요.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1년 전 8월 1일 날 또 폭락을 했어?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 말은요, 또 다 잊혀지고 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공포가 닥치면 그 공포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호재든 악재든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떤 그죠? 금리 인하, 이거를 일반적으로 호재라 생각하죠. 앞전까지는 계속 그죠? 경기가 좋아도 주식 오르고 나빠도 주식 오르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죠. 왜?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호재라고 막 오르고, 무슨 경기가 나빠도 오르고 좋아도 오르고 뭐죠? 월가 마음대로 저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 ISM 제조업 지수 좀 꺾였어. 그러면 조기 금리 인하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호재 아니야? 근데 왜 이번에는 또 대폭락을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앞전까지는 경기 지표나 뭐가 조금 나쁘면 전부 막 금리 인하 해가지고 올랐는데 왜 이번만 폭락을 해야 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죠? 어느 정도 정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뭐 말은 뭐 인플레이션 뭐 잡히고야 되고 물가가 2% 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거는 그냥 적당히 갖다 붙이는 명분이고,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강달러를 유지해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강달러를 유지하면 모두가 좋냐? 기업들은 또 경쟁력이 없으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란 역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 처음에는 바짝 들고 있죠. 들고 있다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죠. 바들바들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이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 버티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이제 막 손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놔두면 얘네들이 결국은 깔려 죽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거죠. 전 세계 뭐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조금 위험하겠구나. 지금 그런 상황을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시장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더 무섭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했어. 7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9월 달까지 지연하는 바람에 경기 침체가 덮치고 이제는 다 망하게 생겼다.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포감을 지금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거죠. 이번 경우가, 그죠? 이번 경우하고 유사한 지금 이런 식의 시장 해석 폭락은 뭐 그전에도요, 뭐 한몇 차례 있었거든요. 가까이는 2020년, 그죠? 2020년 3월. 그때 코로나 쇼크.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한 2008년도 금융위기, 아니면 뭐 2000년대 초반 뭐 닷컴 버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항상 버블 뒤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 버블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 또 거진 비슷해요. 뭐 별 차이 없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요, 지금 테란노 신화를 만들었죠. 닷컴 버블이. 그때는 뭐, 그때만 좀 해나는 그냥 키보드 만드는 회사도 막 10배, 20배씩 급등했어요. 뭐 마우스 만드는 회사도 급등. 뭐 컴퓨터 관련된 뭐 플라스틱 케이스만 만들어도 초급등.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그죠? 한때, 작년부터 해서 2차 전지에 관련되면 무조건 폭등했죠. 그 버블이 지금 꺼지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개인들은, 그죠? 2차 전지 하면 난리가 나죠. 에코프로 시리즈. 이번에 실적 처참하죠. 처참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개인들은 또 밀고 들어가요. 물타기에 들어가요. 왜? 하반기 좋아진다고. 내년 초면 또 좋아진다고. 맨날 꿈을 꾸죠. 대부분의 버블이 그래요. 한 방에 뻥 터지지 않아요. 그 강성 분자들이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나가는 거죠. 그 자리를 누가 빨리 차지하냐에 따라서 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ISM 지수뿐 아니라 이번에 보면 그죠, PMI 그러니까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도 다음 날 발표되면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밤 사이에 다우 나스닥이 또 많이 빠졌죠. 특히 나스닥. 그리고 그거는 지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PMI 구매 관리자 지수도 위축되고 또 특히 그 7월 실업률이 4.3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는 6월달하고 같은 한 4.1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업률이 7월달에 4.3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봐 모든 경제 ISM 지표 아니면 PMI 지표 다 하락 신호를 보내는데 실업률까지 올라 버렸어. 그러니까 와 이거 뭐 본격적인 경기 침체야 난리가 나는 거죠.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 서학개미들이 많으니까 그죠? 민감하죠. 예전에는 그죠? 이 정도로 관심은 안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학개미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인텔 완전히 그죠? 카운터 펀치만 했죠. 실적도 부진했지만 대규모 정리 해고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진 한 26%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뭐 아마존도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한 9% 하락. 애플도 뭐 애플은 그나마 그죠? 선방했다 평가요. 아이폰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기 둔화되기는 했지만 뭐 시장은 요 정도만 해도 어디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실적이 나빠요. 왜 나빠요? 그죠? 나쁠 수밖에 없죠.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데 이 고금리 상황에서 차도 잘 안 사고 소비도 줄이고 그죠? 뭐 대출 이자나 이런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는데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어찌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일부 기업들은 그죠? 엔비디아 같은 거는 실적이 좋다 해가 계속 끝없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그 선두에는 서학개미들이 있었고. 근데 그죠? 엔비디아도 가면 대체 이 주가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놔야 그죠?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끝없이 그죠? 갈 수는 없죠.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폭락을 했죠. 하이닉스 정도 되는 시가총액 되는 이런 회사가 그죠? 10% 빠지기도 극히 이례적이죠. 힘들죠.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빠진 게 언제냐? 쭉 찾아보니까요. 2011년, 지금 2024년인데, 2011년도에, 2011년, 그때도 8월이네요. 8월은 잔인한 8월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2011년 8월, 그때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요, 왜 하락을 했냐 하면, 그 S&P, 그죠? 신용평가 하는,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그죠?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락시킨 거예요. 신용 등급을, 미국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막 폭락을 하고. 보통 신용 등급은 트리플 A, 그죠? AAA, 이게 최고 등급이죠. 여기서 AA 플러스로 되니까 뭐 난리가 나고. 그래서 빠진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1년 이후
10% 하이닉스가 빠진 거는 이번이 그죠? 처음이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뭘 잘못했는데, 그죠? 왜 하이닉스만 3전보다 이렇게 빠져야 되냐? 결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다. 매물이 많다. 급락을 해도 그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 그만큼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다. 삼성전자 뭐 짜잘이 올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빠졌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하이닉스는 그죠? 또 최근에 보면요. 그 동학개미들의 매수 1위가 하이닉스였어요. 그죠? HBM 절대 강자 계속 그냥 사적겠어요. 엔비디아 가니까 HBM 공급 하이닉스 무조건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최고로 순매수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개인들이 항상 몰려들면 그거는 빠지는지 신기한 일이죠. 어쨌거나요. 하이닉스는 지금 그죠? HBM 이 고대역 폭 이 반도체 얘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영향을 미치고, 하면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면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지수도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 되면 반도체의 어떤 거죠. 향후, 전망, 키 이런 게 있다 하면 결국은 또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반도체가 뭐 어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악재 아닌 악재, 이걸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AI가 실질적으로, 그죠? 기업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AI는 돈을 먹는 하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을 많이 발산을 해요. 어찌 보면 웃기는 일이죠. 이것도는요, 뭐, 월가,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거는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나니까 하락 배팅, 공매도 치고, 폭락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찌라시 열심히 남발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거. AI 산업이 과연 능사인가? 돈 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AI가 앞으로 쭉 형성되려면 지금은 초기인데 돈을 투자하고 계속 투자만 하죠. 아웃풋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AI로 돈 벌 수는 없는 구조예요. 시작 단계니까.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인터넷 산업도 안 그렇나요? 다 똑같잖아요. 지나고 보면. 처음에는 돈을 투자하고 그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면 초동기에 투자한 장치 산업자들이 돈을 벌고, 그런데 지금은 AI 초동기인데 뭘 의심을 해? 그죠? 어찌 보면 그럴싸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도 웃기는 일이죠. AI는, 그죠? AI가 본격적으로 내려면 우리가 흔히 하면 챗GPT,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AI가 산업의 자리를 잡으려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또 하드웨어가 개발되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는 매개체가 탄생되면서 실적으로 점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AI 산업을 의심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의심한다. 여러 가지 악재를 위한 찌라시를 열심히 남발해서 뿌리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그죠? 이래 적당히 요동치겠지만 8월 달에서 어찌 보면 8월 달에 가장 그러면 시장의 핵심은 그 8월 28일 그날이 될 것 같네요. 그때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그죠? 예,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때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죠? 시장, 반도체 시장 전망이 또 엄청난 충격파를 좌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8월 28일 전에 뭔가를 유심히 외인들의 포지션을 체크해야 된다. 걔네들이 상승 배팅을 하는지 하락 배팅을 하는지, 물론 선물로. 그걸 보면 엔비디아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경기 침체 이 부분 그죠?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침체인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부분은 2부에서 다시 설명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